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우리가 바라던 모습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1월 말 이후에 거의 3개월 만에 23,000원을 터치하면서 종가는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총 13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 급등을 했다. 확실히 대선 이후에 두중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박스권 저항을 뚫어내었으니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금일의 흐름, 수급, 이슈 등등 모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브리핑, 이슈, 그리고 수급 등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도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항상 긴장해야 하는 시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좀 낮은 비율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평소보다 상승은 적고 하락은 더 깊을 수밖에 없지만 또 좋은 구간에서 종목들 잡으면 또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급등주 따라갈 수 있으나 눌림목에 있는 종목 차분히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충분히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안 좋은 내용 투성이었죠. 기대를 모았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4차 회담이 좀 기대치를 화해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 이런 압박감이 또 고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25bp를 곧 진행을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큰 변동성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1% 하락, 코스닥은 0.3%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이렇게 혼절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233원까지 이렇게 마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은 현물, 선물 가리지 않고 출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6,800억 매도, 코스닥은 390억 매도, 선물 시장은 2,200억 정도 던졌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3,800억을 또 던지면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연기금 모두 이탈이 되는 수급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이유,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소재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좀 끌어내렸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2차 전지 또한 좀 좋지 못하면서 일단 코스피 하방으로 좀 견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침공 16일째인데 생각보다는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고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뻗치고 있는 주요 글로벌 경제 나라도 좀 다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인도적인 피해 없이 하루빨리 좀 협상이 되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시장도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나 그리고 환율, 수급은 모두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국내에서는 뭐 대선이 마무리가 되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원전 산업계는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신기계, 좀 일진파워까지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갖고 대부분 큰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5년 동안 힘들게 했던 탈원전 정책을 좀 철회하고 원전 채광국을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공약,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 거의 13조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이렇게 10% 이상 꽉 찬 양봉 흐름을 또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시총도 시총이지만 여기 보시면 뭐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이렇게 부담이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큰데 뭐 이렇게 급등을 해줬다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실 이런 움직임은 어제부터 좀 나와줬어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장 후반에 보합권으로 가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한 방에 만회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현재 정부와 다르게 뭐 비슷한 이슈라고 해도 기대감이나 모멘텀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또 강하게 치고 올라와 줄 수 있다는 점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3천만 이상 터지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거래량적인 모멘텀도 계속 살려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도 23,000원을 뚫어주면서 좀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원전주들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킬 만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권이 이제 바뀔 거고 또 그 정권이 원전 정책을 확실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호재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여기 보시면 원자력학회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뭐 건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에서 국내 원전 산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과 이런 기대감이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원자력학회는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에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4가지 원자력 현안에 대해 해결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원자력 산업체계의 복원과 효과적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시급한 4가지 현안을 좀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장 먼저 2011년 건설 중지 후 5년간 방치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의 즉시 건설 재개를 요구했고 현재 신한울 3, 4호기는 발전 사업 허가만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 학회는 원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3년 4월에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에 계속 운전을 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고리 2호기의 운전 허가 종료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지금 당장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 신청과 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 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 원전의 설계 수명에 기반한 운전 허가 기간을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면서 국제에너지기구도 원전 계속 운전을 가장 비용 효과적인 탄소 중립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자력 기반 탄소 중립을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회의를 세워야 하며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국내 일부 원전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의 발전소 내 저장 용량 포화 상태가 임박하고 있으나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 똑같은 기사라고 해도 뭐 현재 정부와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원전의 강국 그리고 이렇게 중단된 원전을 건설 재개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 아울러서 또 지금 현재 보다 또 신규 원전을 좀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뭐 다음 기사도
좀 가볍게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6살 두산이 다시 뛴다. 친환경 원전 부활 양날개. 그냥은 없었다. 지난달 말 2년도 채 안 된 채권당 관리 체제를 벗어난 두산중공업의 이야기다. 재계와 시장 관계자들은 100년 넘은 국내 초장수 기업 두산그룹이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고, 채무 부담을 덜어낸 두산그룹과 핵심 계열사 두산중공업은 올해 각각 CI 기업 이미지 통합과 사명을 바꾸고 본격 제도약에 나선다.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채권당 관리 조기 졸업 후 재도약. 두산에너빌리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이제 의견을 했고, 오는 29일 또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사명을 최종 확정을 한다. 21년 만에 사명 변경은 채무 부담을 덜어낸 두산중공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채광국 건설을 약속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탈탄소를 외치며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때 두산중공업 제대로 기회를 잡았다. 지난 2년간 제때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기회다. 두산그룹 전 계열사 임원이 30에서 50% 수준의 급여 일부를 반납했고, 인력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비용 절감에 돌입을 했고, 박정원 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두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실제 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될 때에는 두산 퓨어셀 지분을 무상증여해 두산중공업 자본력 확충에 쓰도록 했다.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두산인프라코어, 알짜배기 매물들을 좀 내놓았고, 이 같은 자산들의 유상증자까지 포함해 3조 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를 했다. 채권단으로부터 적기 수혈의 근거가 되었다. 두산그룹의 주요 이런 연역을 다 겪었고, 두산중공업에서 시작한 혁신 그룹 전반으로 번진다. 결과적으로 두산이 이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이 같은 그룹 문화에서 비롯된 이런 승부사 기질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동성 위기 불식이 두산중공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었다. 기저에는 10년 넘게 미래를 내다보고 체질 개선을 준비해왔던 또 박지원 두중 회장의 노력도 자리했고,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으로 인수돼선 2001년부터 회사에 몸담았다. 두산중공업이 밝힌 4대 신성장 동력, 신재생 에너지,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 수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풍력으로 대변되는 신재생 에너지다. 2005년부터 두산중공업의 친환경 시대를 내다보고 연구개발에 뛰어들었고, 예상보다 더뎠던 정부 발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 중 2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온 곳도 사실상 두산중공업 한 곳이었고,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국내 풍력 포급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14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은 SMR을 중심으로 다수 해외 사업을 추진 중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 원전 사업 수주도 기대된다. 기존 가스터빈 기술력을 바탕으로 석탄 발전 대비 친환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LNG, 수소를 활용한 가스터빈 사업 규모도 늘려갈 계획이다. 사명 변경에 앞서 두산그룹도 올해 초 새 CI를 공개했고, 두산은 올해 6년 만에 M&A 시장에 나서 최근 반도체 후공정 시험 전문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하고 반도체 사업 진출도 좀 알렸습니다. 이렇게 좀 다 아는 내용들 앞으로 기대감이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수급들이 두중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어제 나간 만큼 오늘 240만 주 가량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은 여전히 77만 주 순매도 되었지만 금융투자 이외에는 나머지 이런 기관 상세는 좀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제 나간 만큼 오늘 241만 주가량 순매수,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도 9만 주가량 또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금융투자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죠.
특히 우려가 되었던 연기금 다시 11만 주가량 들어오면서 순매수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뭐 들어온 물량 대비 최근 3일치의 이런 이탈, 뭐 물량은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루에 200만 주 이상 나간 기억은 좀 드물기 때문에 뭐 혹시나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일단은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돌아와 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신주 상장 이후에 연기금은 3일 연속 나갔는데 일단 앞으로 다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매도 보시면 뭐 5%대로 이상적인 비율로 돌아왔죠. 공매 수량이 168만 주, 뭐 적은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전체 거래량이 3천만이 넘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뭐 5.5%,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도 이렇게 10% 이상 찬 양봉 흐름을 만들어 주었죠. 금융투자는 이렇게 계속 이탈을 하면서 좀 공매를 치고 있는데 오늘 외인이라던가 뭐 프로그램이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금융투자 이외에 더 큰 공매를 하지 않았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차 잔고를 보시면 뭐 신규 체결량이 121만 주 그리고 대차 상환이 이렇게 87만 3천 주로 순 체결량은 32만 주가 또 대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잔고 수량은 좀 늘어났고 잔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뭐 이때보다는 좀 수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7천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 1조 4천억을 좀 유지하면서 또 만족스러운 이런 감소세를 둘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또 공매도라던가 대차 잔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2,150원 올라서 10.19% 이렇게 꽉 찬 급등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16,000원 이탈까지도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 주가는 이 부분까지 돌려놓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또 원전 강국이라는 정권 교체도 이끌어냈고 유상증자는 좀 성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무적인 부분은 윗꼬리 없이 또 꽉 찬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부분과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 3천만 주 이상 터졌다는 점이죠. 빌빌거리면서 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한 번에 탄력을 받으니 3개월 만에 또 23,000원에 대한 터치도 이뤄냈고 또 23,25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8,000원에서 뭐 2만원 여기 박스권은 갭으로 좀 돌파를 해줬고 계속 이 구간에서 머물다가 뭐 2만원에서 23,000원 큰 박스권 돌파가 오늘에서야 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주가의 변곡점은 계속 2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안정적으로 좀 턱걸이한 게 아니라 그래도 23,250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뭐 당장 월요일날 다시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이 구간에서 좀 머물면서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25,000원 그리고 26,000원 이 저항 구간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후에 또 24,000원을 좀 목표로 일단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방으로 다시 누르고 갈 수는 있지만 역시나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또 유스케일 파워 이렇게 상장을 기다리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또 지분가치 대비 또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했었던 1WR 또 상장이 기다리고 있고 4월 말에는 이집트 원전 수주 지금 러시아로 좀 엮여 있겨서 좀 두렵긴 하지만 좀 문제없이 수주만 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뭐 5월달, 6월달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 이 26,000원 돌파를 좀 어쩌면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와 있는 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